판매를 하시면 이제 원작자한테도 수익이 가져야 되거든요. 시장에 있는 콘텐츠를 우리가 원본을 다 가지고 있으면 2차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우리밖에 없다. 내가 똑똑해지고 싶을 때 들어가는 앱을 만들고 싶어요. 유튜브에 너무 좋은 콘텐츠 많았었고 그것만으로도 제가 그 개발자가 될 수 있었는데 어떤 유저분들 그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뭐 발생되는 트래픽이 이런 엄청난 거죠. 제가 이제 창업하고 막 이렇게 일하면서 사람들과의 소통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대표님 두 분이 얘기하는 생각을 할 때가 제가 한 40쯤 됐던 것 같아요. 안녕하시죠. 아, 이분들 진짜. 근데 어떻게 그 빨리. 워낙 최근에는 좋은 리소스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선배 창업가분들이 뭔가 얘기를 해주시는 자리나 또 아니면 좋은 책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참고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후배 창업자나 학생들 이런 친구들한테 그런 관점에서 뭐 추천하고 싶은 책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두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영업 같지만 디캠프 오피스아워 큰 도움 됐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오피스아워 진행하면서 계획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그렇게 이제 시드 투자까지 받았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일주일에 반나절 정도? 월요일 오전 시간대나 월요일 오후 시간대는 항상 아티클을 읽고 스스로 좀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래서 항상 신문을 읽거나 뭐 기사를 읽거나 아니면은 정현 대표님께서 이제 정리해 주시는 슬리드 아티클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튜브에서 뭔가 그 인사이트가 있는 영상을 링크 좀. 네. 정현 대표님 페이스북에 아,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죠. 저는 대표님하고 이게 그 오피스하고 이제 원오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저하고. 네. 처음에 제가 보통 원오원을 하면 한 1시간에서 한 30분 정도를 사업 얘기를 듣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대본을 읽듯이 쫙 정리돼서 기승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듣고 이렇게 나서 보통은 제가 한 30분 듣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질문하잖아요. 몰랐던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만의 경험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10분을 남겨놓고 어떤 기분이 들었나 하면 해줄 말이 없는 거야. 나름 멘토링을 오래 했다고 생각했는데 해줄 말이 없어가지고 이분은 진짜 멘토로서 자괴감이 좀 들게 하는구나. 그때 오피스아워 끝내고 이제 방 문을 닫고 나오면서 딱히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굳은 표정으로 계속 듣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나 뭐 말 잘못했나?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후일담으로 듣고 나서 그래도 잘못한 건 없구나. 그때는 진짜 저는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50대, 60대 아주 경험 많은 창업자부터 10대 창업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다 들어봤는데 그렇게 한마디도 코멘트를 못하고 끝내는 원어원이 거의 유일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할 말이 없네. 뭐 제가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라고 하니까 글로벌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는 뭐 현재 제품의 업그레이드, 뭐 펀딩 문제 이런 거 다 거의 완벽한 교과서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쭉 한 40분, 50분을 듣다 보면 저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떠올라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럽고 하여튼 좀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대표님도 좀 비슷하긴 했는데 그래도 대표님은 거꾸로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좀 던져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편하긴 했는데 저는 힘들 때 한 번씩 그냥 찾아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이제 얘기. 근데 그때도 사실 피드백은 잘 안 해주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듣고 힘드시겠어요. 답은 대부분 알고 계신 것 같아. 답은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들어줄 사람이 좀 필요하셔서 저한테 오신 것 같고 근데 진짜 고민스러울 때는 고민의 질문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님은 대부분 뭐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확인차 한번 들어주세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저라고 뭐 뾰족한 답이 있겠어요. 그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대표님이 그 결론에 도달한 합리적 추론, 논리적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감되고 뭐 그러면 좋은 방향인 것 같다. 대표님들 크게 될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이번에 IR 할 때 저희 프로덕트를 객관화시켜 봤을 때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 창업자가 한국에서 시작해서 글로벌을 갈 수 있는 콘텐츠 분야에서 얼마 안 되는 포탈을 찾은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이 아이템으로 글로벌 유저들이 쓰는 되게 큰 플랫폼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으로 변해서 저희 서비스에서 한국 유저 비중이 좀 적어지고 해외 유저 비중이
오히려 더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를 당장의 꿈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디지털 노트 기반인데 이게 네. 좀 더 확장성도 있나 보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미국에서 어떤 콘텐츠가 올라왔냐면 간호학과 학생들이 쓰는 해부학용 스티커 같은 걸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팔 수가 있겠죠. 왜냐면 종이에도 그렇게 필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거를 다시 재구성해서 간호학과 필기를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이 판매를 하시면 이제 원작자한테도 수익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책을 만든 거니까. 그러면 또 그 사이에 부가가치가 또 붙었잖아요. 원래 그 이미지 콘텐츠에 비해서 그 사람의 어떤 노하우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단가도 훨씬 더 올라가고. 근데 운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2차, 3차까지 콘텐츠가 확장이 되려면 그 원본의 콘텐츠를 한 플랫폼이 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끼리 얼라이언스가 맺어져 있어서 마치 음악 사업처럼 분배가 잘 되어야 되는데 디지털 문구 분야에서는 우리 플랫폼이 콘텐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네? 그러면 시장에 있는 콘텐츠를 우리가 원본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2차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우리밖에 없다 라는 논리적인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1차를 가장 탄탄하게 만드는 회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다시 재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나아가자 라는 꿈을 이제 최근에 또 꾸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들의 글의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그렇죠.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국에서 만든 그런 플랫폼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그죠? 네. 진짜 크게 될 뿐인 것 같다. 맞습니다. 대표님은 어때요? 대표님 회사도 글로벌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지금 글로벌 사용자 비중 한 40% 정도 되기는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 되고 싶은 게 내가 똑똑해지고 싶을 때 들어가는 앱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라는 관점을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미 정보 양질의 콘텐츠는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조금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의 인플루언서들이 큐레이션하고 그 사람이 또 요약하고 그런 코멘트를 남긴 콘텐츠를 보면서 더 자기가 똑똑해질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제가 이제 경영학과 출신인데 독학을 해서 개발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경영학과라 해서 개발자가 되는 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유튜브에 너무 좋은 콘텐츠 많았었고 그것만으로도 제가 그 개발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뭘 배워왔건 뭐 전공이 뭐고 어떤 꿈이 있으면은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좀 기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서비스의 비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키피디아 같은 게 처음에 집단 지성의 힘으로 완벽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플랫폼이 제공했다고 하면 대표님 회사는 유튜브라는 동영상 기반의 콘텐츠에다가 사람들이 노트하고 캡처하고 이러면서 거기다가 지식을 점점점 축적하는 거네요. 일종의 재해석해서 자기의 정보를 또 추가하면서 이제 점점 완벽한 콘텐츠로 돼가는 과정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나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도 결국 플랫폼이 될 수 있군요. 네. 저는 처음에는 이게 일종의 노트 필기하듯이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툴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네요. 네, 툴이 저희 시작은 맞았고요. 네, 툴에서 지금 사업 방향성 그쪽으로 좀 바꾼 거죠. 피벗해서 그쪽으로 좀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걸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유해서 더 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공부하고 계속 나누게 되는 피봇이라기보다는 그 툴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그냥 두고 확장이 일어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진짜 대표님 사업 초기에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까지 간 거네요. 저도 처음 만들 때는 당연히 그렇지 않았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유저분들 그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도치 않게 쓰고 있던 모습들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뭐 발생되는 트래픽이 이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노트 요약해서 몇 군데 공유를 해봤었을 때 거기서 또 발생한 트래픽이 되게 많아서 이거가 새로운 확장 방향일 수 있겠다. 제가 이제 초기 창업자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사업 아이템들이 대부분 작잖아요. 대표님 처음 시작해서도 캡처링한 툴 하나였고 대표님은 그냥 디지털 노트 정도였는데 그 시점에서 뭐 이게 거대 플랫폼이 될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겠죠. 그러면 투자자들도 조그만 회사인데 그냥 뭐 M&A 당하거나 작게 뭐 IPO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거대한 플랫폼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을 발견한 거잖아요. 지나고 나서야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발견한 것 같지만 당시에는 뭐지 하고 시작을 하고 실험해 보려고 했던 게 오케이 이쪽 방향으로 맞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가보자가 누적이 된 결과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여튼 확연하게 플랫폼에 대한 확신이 쓴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처음부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네, 그죠? 우리가 단순 툴이 아니다. 두 분 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것도 공통점 있네. 툴로 시작해서 이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제 유니콘의 비전이 보이는 거잖아요. 더더욱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만나서 두 명이 유니콘이 된다고 하면 몇 년쯤 후에 될까요? 5년 할까요? 5년. 저희도 5년 생각합니다. 아, 5년. 네, 그러면 이 영상이 성지순례 영상이 되면 좋겠네요. 네. 아, 5년 후에. 근데 대표님 그 말씀 중에 뭐 실리콘밸리에서 인턴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막연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는 그냥 학생이었고 되게 막연한 인생의 목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개발 공부를 하고 있었어. 학교 프로그램 중에 그런 해외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결시켜줘서 학점 인정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게 열렸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게 존재하는지도 몰랐었고, 한 번은 그냥 제가 개발을 엄청 잘해서 좀 자만해서 제 개발 실력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로 가서 거기 있는 개발자들을 만나면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알겠다 생각해서 그냥 제 뭐 사비로 미국 가가지고 여기 해커톤이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럼 막 수많은 개발자들 모이잖아요. 그럼 실리콘밸리에 있는 개발자들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해커톤을 하러 실리콘밸리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자들 막 만나고 하다가 동문분을 만났는데 저보다 후배인데 거기 있는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인턴으로.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 했더니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대외적으로 하고 있진 않고 좀 아는 사람만 알게 진행되는 거여서 이제 그럼 내가 나중에 와야겠다 해서 한국 돌아와서 그거 지원해서 제가 면접 보고 실리콘밸리 기업들하고 막 면접 보고 인터뷰 보고 합격돼서 오게 된 그런 케이스. 그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한국 인턴분들 좀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면접만 통과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외국어도 잘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분 다 외국인이세요. 한국인 분들이 아니에요. 저도 인도계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도분하고 면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의사소통이 돼야 면접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외국어 실력은 좀 필요하죠. 실제로는 외국 팀에서 같이 일해 보기도 하고 거기서 개발도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팀하고도 커뮤니케이션하고 저는 굉장히 정말 선택받은 사람만 하는 줄 알았더니 트라이 하면 되네요. 네네. 아쉬운 거는 굉장히 박봉입니다. 월 1,000불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한 달 살려면은 뭐 진짜 최소 3,000불 정도 그렇죠. 있어야 최소 되는데 3,000불 들죠. 1,000불 내면서 하기 굉장히 쉽진 않았었죠. 그래서 사실 그쪽에서 뽑는 거기도 해요. 싼 값에 조금 쓰겠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더 얻는 게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도 실리콘밸리 살 때 거기 이제 스타트업 가보면 걔들이 인도 애들 많이 데려와요. 그러면 이제 집을 하나 렌트해가지고 방마다 매트리스를 그냥 바닥에 깔아놔. 옛날에 그냥 우리나라 고시촌 같은 방처럼 매트리스만 깔아놓고 잠만 자고 거기서 밤새 코딩하고 일하고 거기 가서 또 매트리스에 자고 막 이렇게 하는 팀들을 봤었는데 대표님이 그런데 인턴으로 가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굉장히 열악한. 저는 2학년 휴학하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인턴 해보기 전에 그 전에 대학교 학회도 못 해봤어요. 대학교 때 막 학회 활동 같은 거 해보면서 3, 4학년을 많이 보내는데 그걸 못 해봐서 했던 게 학회에 참여는 못했으니까 학회랑 산학협력을 해보자. 우리 회사가 발주라도 해보자. 그래서 올해 1학기에 실제로 산학협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축하드려요. 인턴을 해보진 않고 인턴을 많이 쓰고 계시는군요. 안 됐다. 평생 인턴도 못 해보고. 근데 저는 실제로 궁금하기도 해요. 다른 회사는 어떻게 일할까가. 그래서 한 번은 토스 이승원 대표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토스가 일 잘한다고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승원 대표님한테 제가 주말만 토스에서 한번 일해보면 안 되겠냐고 부탁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된다고 거절당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저는 이제 궁금해요. 일 잘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왜냐면 저희 회사가 베스트가 항상 아닐 텐데 베스트를 뭔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직 안 봤으니까 볼 눈이 필요하죠. 예, 기업 비밀을 또 안 보여주셨구나. 이 자리에 말했으니까 혹시라도 또 연락이 와서. 승원 대표님 보고 계시죠? 대표님들이 이제 한 5년 안에 크게 성공하실 거고, 그러니까 성공한 창업자로서 나는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은데, 두 분 정도 되면 내가 성공했을 때 이걸 어떻게 세상에 다시 페이 포워드 할 거냐. 저는 창업계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문장이 페이 포워드라고요. 내가 성공한 창업자로서 우리 사회에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또는 후배 창업자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자리나 능력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런 개념의 것들이 진짜 사람들 멋있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두 분 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일하면서 느낀 게 나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학교 지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 일하다가 처음 희열을 느낀 게 서비스 피드백 받을 때였고, 두 번째로 강한 희열을 느낀 게 팀원들한테 업무를 넘겼는데 팀원들이 저보다 더 잘할 때,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막 구현을 해낼 때, 그때 이거지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한 1, 2년 걸렸던 거를 압축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팀원이 그걸 한두 달 안에 빠르게 학습해서 저보다 이제는 더 좋은 결과물을 낼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걸 좀 더 규모 있게 할 수 있으면 죽기 전에 되게 의미 있는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더라면 나는 학교 일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루어 봤을 때 아마 여유가 있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일이 있으면 학교랑 비슷한 뭔가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뜻만 가지고 역량이나 자원이 없으면 사실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이제 유니콘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유니콘이 된 회사의 창업자잖아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의 규모도 몇백억 단위는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거고 돈뿐만 아니라 대표님이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의 힘, 예를 들면 그 유니콘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단순히 이렇게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의 고객이, 즉 대상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노인복지기관에서 일했을 때 많이 느꼈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분들이 이제 쌓아온 커리어랑 걸어온 길, 그리고 저분이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것들을 미뤄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저런 것들이 충분히 후대에 잘 물려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그때 2년 동안 일하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걸 실제로 프로덕트로 구현하는 건 정말 어렵겠는데? 이걸 구현하려면 내공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좀 많이 필요하겠다, 영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현재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보고 싶은 분야가 후배 창업가들을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식의 흐름이 후대로 잘 전달되는 프로세스를 현 시대에 맞게 각색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21살 때 제가 많이 했었었죠. 멋진 생각이다. 이게 뭐 단순히 우리나라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진짜 도전해 볼 만한 프로젝트네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오케이, 한 50대부터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전까지의 커리어를 제가 열심히 아직 20 몇 년 남았네. 그렇죠. 20몇 년도 실력을 쌓아야죠. 대표님은요?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성공한 다음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성공하기 전에도 계속 뭔가 기여를 하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공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성공 못하면 기여 안 할 거야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 있어서도 만약에 지금 이제 예비 창업가 분들이나 조금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을 때가 있어, 뭔가 얘기하거나 그럴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워낙 도움 받는 게 많았기 때문에 뭔가 대표님이 도움 주신 것처럼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조언이나 시간을 좀 내드리려면서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저희 회사를 진짜 막 100년간의 회사를 좀 만들고 싶어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막 가치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진짜 서로 엄청 존중하고 서로의 막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사회에 있을 때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회사라는 공간에만 속하면 내가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 그런 조직을 만드는 거 제가 관심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좀 작지만 12명이긴 하지만 거기서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계속 더 노력은 해야겠지만, 근데 이것을 더 1000명, 뭐 10,000명, 10만 명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서 그런 조직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가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죽어서도 사람들이 잘 저를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 회사가 누군가에게는 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 거기선 내가 차별받지 않고 완벽하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긴 합니다. 그 생각도 진짜 훌륭하시네요. 기업이 존재한다는 게 그로부터 가치를 제공받는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기업이 존재하는 건데, 그게 만약 10만 명 단위로 존재한다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또 어쨌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고, 또 10만 명이면 뭐 2명씩 해도 2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라서
그 자체가 정말 선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멋진 포부인데. 감사합니다. 야, 진짜 정말 우리가 이제 같이 하는 자체가 되게 뿌듯하네요.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차고 이런 포장마차 데이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자리 자주 만들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뜯어 유니콘. 유니콘 이런 건가?